네, 오인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앵커님은 평상시에도 목소리 톤이 그러신가요? 식사하셨습니까? 약간 이런 되게 근엄한 저음의 목소리라서 평상시에 톤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아니죠?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언젠가 들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도록. 자, 오늘 청취자 피드백 타임 이어갑니다. 7797번으로 하이킥 잘 듣고 있습니다. 야당, 여당 패널 나와서 토론 같은 코너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께서 안 그래도 추진 중입니다. 예. 추천 좀 해주세요. 여당, 야당 누구 나오면 좋을지 우리 그원 앵커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할 만한 인사가 있으시다면? 이게 추천할 만한 인사를 여러분 계시죠. 근데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 그냥 바람이니까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궁금한 게 가장 많은 분이니까. 그리고 팬이시군요. 예. 팬은 아니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야당에서는 제 뵙기 힘든 분 이재명 대표님 뉴스 하이킥 정도만 모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빅5 병원이 주 1회 휴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7957번으로 의협은 결국 끝까지 환자를 외면하는군요. 참 답답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소아과 신장의 국내 유일한 두 분의 교수님께서 사직서를 내셨다는 기사를 보고 뭔가 환자들과 이제 의사들 간의 이런 논쟁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걱정입니다. 예. 네. 유튜브로 등대지기님께서 영수회담 조율 안 되면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이나 한 장 찍고 악수하는 식의 들러리는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원하는 거지. 네. 만남 그 자체를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가 오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지금 실무회담이 아까 박주민 의원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랬으니까 네. 가닥을 잡아가겠죠. 예. 9064번으로 영수회담 제의해 놓고 인사나 국정은 마이웨이 일종의 성동격서 협치 소리치면서 뒤로는 지지율 하락 저지 반격 카드 구상 뭔가 작전을 읽으신 전문가분의 글 같아요. 뉴스 하이킥 청취자분들은 네. 굉장히 어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확실히 저보단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 고관여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4219번으로 출산 관련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아마도 이제 회사원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없잖아요, 대책이. 이런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댓글을 할까요? 예. 네, 그럼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진석 실장이 비서실장 되자마자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입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불거진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이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혼선을 빚었고 이런 거를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정진석 실장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문제의 어떤 원인을 잘못 짚으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냐면 이런 어떤 비선 논란이 나온 이유가 참모들이 원래 그 일을 맡고 있는 참모들이 아니고 다른 쪽 일을 맡고 있는 참모들이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이나 어떤 누구가 그 원래 일을 맡고 있지 않은 다른 참모들과 모여서 자꾸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도 모르는 인사 얘기가 어떤 그 일을 맡고 있지 않은 참모를 통해서 흘러나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혹은 대통령 외에 다른 분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자신 있게 이 공식 라인에서 그런 일 없었어 하는데도 그런 일 있었다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렇다면 이게 참모들을 주의시켜서 될 일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의논하는 스타일이나 인사를 하는 스타일, 국정을 하는 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일인가는 아마 자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비서실장이 되셨으면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우리가 민생 토론을 보더라도 정작 일을 안 하고 말만 하시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에게 드려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는 정말 관계자가 아니라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 정 실장은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분을 전혀 모르니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앵커 같은 걸 했는데도 네. 직접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한번 이분이라도 이렇게 대통령에게 조금 쓴 소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어떤 여러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분도 많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맡으셨으니까, 네, 예.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동안 언론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익명의 인터뷰가 많이 실렸는데, 예. 그러면 이런 익명의 관계자발 인터뷰가 사라질까요? 뭔가 국민들은 계속 궁금한 것들이 늘어나잖아요. 익명의 인터뷰는 원래 어디서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말 어떤 비선 논란이 없는 익명의 인터뷰. 뭐냐면 정부로서는 한번 국민들의 여론을 떠보고 싶을 때도 하거든요. 뭐냐면 네. 그렇다고 해서 실명을 밝히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기자들은 그 익명이 누군지 다 아는 상태에서 그냥 뭐 이렇게 백브리핑이라 그러지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익명의 인터뷰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익명의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같이 전혀 어떤 그 라인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익명을 빌어서 뭐 인사얘기를 막 해버리고 근데 그 인사얘기를 막 해버린 것이 실체가 있고 그러면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익명이냐 아니냐 자체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물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럼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기자회견 이거 다시 재개해야 하는데 혹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3년 동안 아니, 안 하신다고? 그럼 도어 궁금한- 스태핑은 분명히 안 하신다. 안 하실 거예요? 네. 그건 도어 스태핑 일주일에 뭐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던 거. 아, 네. 그거는 당연히 안 하실 거고. 기자회견은 는? 은? 네. 은? 그럼 어떻게 뭐 DM이라도 보내야 됩니까? 대통령한테 궁금한 게 참 많은데. 하시겠죠. 예. 어떤 형태로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곧 취임 2주년 오니까 그때는 좀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취임 2주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총선에서 떨어졌거나 예.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힘 인사들과 오찬을 가졌는데 이때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총선 후에 여권 인사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오찬 제안을 한 위원장이 네. 대통령실의 오찬 제안을 거절하기 전에 비대위원장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네. 윤 대통령과의 오찬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네. 이 두 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까? 아니면 약간 삐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네. 이게 개인적인 네,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넜거든요, 둘이. 아, 네. 양쪽에. 네. 근데 아직 다리를 폭파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니 충분히는 아니죠. 다리가 꼭 끊어질 것도 같아요. 아, 그래요. 다리가 낡았어요. 근데 이렇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다리가 낡아가지고 삐걱삐걱해서 다시 걷다가는 그래요? 추락할 수 있으니까 도로 그쪽을 둘 다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분은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운명의 공동체처럼 서로의 치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하 관계, 특히 검찰 조직에서 어떤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의 두 분과 어떤 정치권에서의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예. 아, 그래요? 네. 두 사람이 서로 적대시하게 지내게 되면 두 사람에게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지는 것이 당신이 정치적으로 살 길이다 이렇게까지 조언을 하니까요. 그건 본인 생각해도 그럴 것 같다는 어떤 생각들도 할 것 같고요.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정치에 대한 미련이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지금 이따 본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하겠다고 그래요? 총선 정치를. 참패를 책임지고 네, 뭐 그 물러나는- 이후에도 근데 정치는 계속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이 여권 인사들에게 윤 대통령이 우리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고 굉장히 끈끈하게 지내고 싶은 예.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끈끈했던 한동훈 위원장과 이렇게 하루아침에 서로 이익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는 모습을 보면 예. 이 여권 인사들이 그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정치란 비정하니까요. 예. 아, 그래요. 누구를 위한 정치죠? 본인들을 위한 정치입니까? 여기에 민생도 빠져 있고 이 나라의 미래도 빠져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정치가. 예. 보니까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 고문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멀어져야 정치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아마 뭐 사람 속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네. 정면으로 어떤 윤 대통령에게 무슨 어떤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빤히 보이는데. 그쵸.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어떤 정치적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90도 폴더 인사하거나 할 때 네. 이거 하기 싫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홀로서기가 가능합니까?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 길이 있다는 분들인데 살아나오려면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 분석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가 또 주목되기도 합니다. 예. 네. 정치적으로 과연 제기할 수 있을까의 질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답변이 나오는데요. 네. 어, 한번 모셔서 물어보죠, 우리가.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여러 번 모실라 그러는데 네, 안 돼요? 예, 우리만 아니고 아무데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뉴스 하이킥에서 기다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예, 자, 오늘 기다리겠습니다. 3부에서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심평 변호사와 인터뷰 준비돼 있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